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인공지능의 기초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컴퓨터 전공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세 번째 강의도 잘 봤습니까? 예. 하여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이게 4월도 일단 비대면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확진자 뭐 몇백 명씩 400명씩 이상 나오는 거 보면은 5월도 대면 강의 한다는 보장이 없네요. 예. 하여간 지금 각자 자기주도 학습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방식에 좀 개선점을 좀 제안하고 싶은 학생들은 주저 말고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할 건 개선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개선점이 있으면은 의견을 많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1, 2, 3강은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뭐 인공지능을 좀 배웠다 그러면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인 내용들을 주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공지능의 기초 교재로 돌아와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초부터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이제 교재를 다 구했죠.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기초 수학이에요. 기초 수학.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뭐 변수와 상수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수학을 일단 기반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얘기하다 보면 수학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뭐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수학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제대로 했으면은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수준의 수학만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서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수포자들이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육직체로 택한 게 이런 앞에 아주 기초적인 수학이 나오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습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다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개념입니다. 자, 1-1절의 변수와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말 그대로 변화하는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할 때 변수를 쓰는 거고요. 상수는 일단 고정되어져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에서도 이미 사용을 했죠. 수학에서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같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이 있죠. 그래서 이게 1차 식인데 여기서 y하고 x가 변수에 해당돼요. 하나는 독립변수가 되고 하나는 종속변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변수들이죠. 그리고 a하고 b는요, 여기 마치 변수 같이 보이지만 상수죠. 그래서 뭐 2이니 3이니 뭐 1이니 이런 숫자가 들어갈 자리다 할 때 우리가 관습적으로 a, b, c 이런 숫자를 쓰고요. 변수가 될 때는 이제 x, y, z 이렇게 우리가 보통 쓰게 됩니다. 그리고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지만 a하고 x 이렇게 나란히 써 있으면은 사이에 사실 a 곱하기 x라는 뜻이다라는 거 이렇게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가 3장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다 보면은 신경망을 공부할 텐데 그때 이 곱해지는 가중치라는 개념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때 하여간 이 과중치를 구할 때 이게 W 과중치를 변수로 취급해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값을 고정을 시켜줘요. 고정을 시키고 학습 모델에 화정할 때는 상수 역할을 한다는 거. 이게 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죠? 자, 교과서에 우리 30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로의 길이가 Acm이고 가로의 길이가 Bcm인 사각형이 있다. 이때 사각형의 면적 S는 S 이퀄 AB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만약 세로의 길이는 그대로 두고 가로의 길이만 바꿔가면서 사각형의 면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A와 B 중 어떤 것이 변수이고 어떤 것이 상수일까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가로의 길이가 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B죠. 그렇죠? 그러니까 B가 변수가 되고 A는 고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아주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아까 AX 플러스 B 여기 보면 이제 직선이라고 선형 1차식이죠. 1차식이고 선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직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y 이퀄 3x 플러스 4다. 그러면은 3은 x의 개수가 되고 그리고 여기 이 3은 또 기울기에 해당이 됩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되죠. 그 다음에 x절편, x축이 이 직선이 뚫고 지나가는 거는 4죠. 그렇죠? 그 다음에 x축이 그 끊고 지나가는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차식이다. 그리고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x의 개수 3이 기울기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y절편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식은요. 여기 보면 y 이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b, c가 이게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은 이게 2차식이 되는 겁니다. a가 0이면 그냥 1차식이죠. 그래서 a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a가 음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졌죠. 이게 위로 볼록한다는 녀석이고 b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아래로 된 포물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런 식으로 된 걸 우리가 포물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다 하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y 이퀄 ax 제곱인데 차수가 이제 2차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집니다. 그러니까 a가 상수라는 전제하에서 2차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만약에 a도 변수면은 그 항이 3개가 곱해졌죠. a하고 x하고 x하고 이렇게 3개가 곱해졌으니까 그런 경우엔 3차식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a 이거 상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2차식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연수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식이 단항식인지 다항식인지 답하고 개수를 열거하시오. 변수가 abx라고 가정할 때 이 식의 차수를 답하시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3ab입니다. 그래서 ab가 다 변수죠. 그러니까 얘는 a하고 b 두 개 곱했으니까 2차식이 되고 개수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그 a, b 두 개 곱해졌죠. 그러니까 2차식이죠. 가장 높은 차수가. 그래서 a, b의 개수는 2, b의 개수는 1. 그 다음에 상수항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수가 2, 1, 4가 되겠죠. 세 번째 식을 보면은 x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식이 되고 개수는 3, 4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식은 x에 대한 2차식입니다. 모든 개수를 열거하셔야 돼요. 이게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x만
변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a 그 다음에 3a가 x제곱의 개수고 1이 x의 개수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2ab입니다. 그래서 상수 개수가 3a 1 2ab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3절 함수의 개념 이게 됐습니다. 함수도 뭐 여러분들 많이 배웠고요. 이 함수의 개념은 여러분들 이미 프로그래밍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x라는 입력값하고 y가 출력값인데 그 y와 x를 연결하는 규칙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x가 있는데 그 y가 안 나온다, 출력이 없다 그러면 함수가 아니죠. 반드시 출력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x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y를 연결시켜주는 짝지어주는 규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값 x가 들어오면은 그걸 변환하는 것이 함수 fx가 되겠죠. 연결시켜주는 규칙이. 그래서 출력 y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fx 이퀄 2x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 x가 2이면은 그러면 2 곱하기 2가 돼서 출력이 4가 되죠. 그래서 y가 4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함수의 하나의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입력값 x에서 하나의 출력과 y가 1대1로 이렇게 그 연결시켜 주는 거를 우리가 함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차식, 2차식이 있는데 뭐 나중에 공부할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을 다 있습니다. 자, 1-3식의 연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y가 x의 함수인 것을 보시오. 어떤 수 x의 정수 부분 y. 그러면 x가 실수로잖아요. 그래서 3.14 이렇게 되면은 정수 부분은 3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3.1자라는 수하고 3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죠. 그리고 하나만 나오죠. 그렇죠? 이건 함수입니다. 나이가 x인 사람의 몸무게의 y 킬로그램. 근데 나이가 x살이다. 만약에 나이가 20살이다. 그러면 몸무게가 딱 하나만 나오나요? 아니죠. 수많은 몸무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1대1로 대응이 안 되죠. 어떤 정수 x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이거 약수의 개수는 딱 정해져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활성화 함수라는 개념도 배웠죠.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알아둘 내용입니다. 둬야 되는 개념입니다. 나중에 우리 활성화 함수도 이게 함수의 일종이다라는 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아무리 수포자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제곱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곱근은 잘 아는 바대로 어떤 수를 우리가 제곱해서 어떤 수가 만들어내고 싶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A라는 수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거예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그러면 그 어떤 수를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표현할 때 어떤 수가 A이면은 그거의 제곱근을 이제 루트 A라고 쓰고요. 이게 영어로 스퀘어 루트입니다. 제곱이 해당되는 영어가 스퀘어고요. 근에 해당되는 게 루트이죠. 뿌리. 그래서 스퀘어 루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수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a보다 0보다 작으면은 허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뭐
모르는 것이 없죠. 예. 자, 그래서 뭐 루트에 여러 가지 해당 대응되는 규칙이 있어요. 예, 규칙은 뭐 여러분들 교과서를 직접 보면 되겠고요. 이거는 지금 중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R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교과서 41페이지입니다. 연습 문제 1-4를 보죠. 9의 제곱근을 구하시고 루트 9잖아요. 그렇죠? 루트 9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9가 나오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9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3하고 마이너스 3이 있게 되겠죠. 그렇죠? 예, 제곱했을 때 9가 되는 수는 3하고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계산하시오. 그래서 근원의 숫자가 최소가 되도록 하시오죠. 루트 18 플러스 루트 2입니다. 그래서 18은 9 곱하기 2죠. 그렇죠? 그리고 9는 또 뭡니까?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루트를 밖으로 내면 3 루트 2가 됩니다. 18이 그러니까 3 루트 2가 루트 18이 3 루트 2가 되고 거기에 또 루트 2를 더해 주는 거니까 4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3 루트 6 곱하기 2 루트 2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루트 앞에 붙은 수끼리 구분해야죠.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앞에는 6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6 곱하기 루트인데 이거는 루트 12가 되겠죠. 12는 뭡니까? 4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루트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2를. 그래서 6 곱하기 2 루트 3 되니까 12 루트 3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다 하는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 근데 아까 SQRT라는 걸 썼습니다. 이거는요 프로그래밍 할 때 수학 계산할 때 SQRT라 가로 열고 X 이렇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C에서 보면은 math.h라는 헤더 파일을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해 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울프람 알파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해 봤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요 웹브라우저에 www.ulframalpha.com을 한번 띄워놓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울프람 알파면 이렇게 뜨는데요. 네모 칸 안에 SQRT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고 옆에 이퀄 있죠. 요 단추를 클릭을 해주면은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1.414 이렇게 쭉 계산을 해주죠. 그래서 이게 울프람 알파가 이런 계산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고강용 계산기가 없으면은 이렇게 울프람 알파를 사용해야 됩니다. 뭐 지난 시간에 공부해봤죠. 이게 뭐 방정식도 풀고 그림도 그려주고 다 그러거든요. 다음에 1-5절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이 되죠. 그렇죠? 거듭 제곱은 이제 A의 P승, A의 Q승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P 플러스 Q가 되겠죠. AP에 괄호 열고 Q를 해준다. 그러면은 이 괄호가 있음으로 해서 A의 PQ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A의 2승, A의 3승 두 개를 곱하면 A의 5승이 되죠. 근데 괄호가 있으면은 2 곱하기 3에서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AB에다 P승을 곱해주면요. AP, BP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A에 마이너스 P승을 해주면은 이게 A의 P승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그
그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루트를 씌워줘도 이게 루트 P, 루트 Q, A가 되면은 이게 루트 PQ승이 된다 하는 거고, 루트 P승이 되면은 이건 A의 B분의 1승이 된다는 거, 이것도 우리 알고 있겠죠, 이미.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 A를 P번 곱한 거는 A의 P제곱, 그렇죠? 혹은 A의 P승 이렇게 되고, A를 미치라고 부르고 P를 우리가 지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좀 훑어보면서 그 다음에 연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페이지죠. 그래서 4의 4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나누기 2의 2승 이게 되겠죠. 4의 4승은 어떻게 됩니까? 4가 2의 4승이죠. 2의 4승에 다시 4승이니까 2의 8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8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7승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를 나눠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2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준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마이너스 2를 해줍니다. 그러면 2의 5승이 되겠죠. 그렇죠? 2의 5승은 3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루트 3의 81하고 그 세제곱근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제곱근 8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81은 1에다가 3분의 1승이 되겠고 9의 3분의 1승이 역시 되겠죠. 근데 81은 뭐야? 99, 81. 그렇죠? 99가 또 3의 2승이잖아요. 그러니까 3의 4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의 4승의 3분의 1승, 3의 2승의 3분의 1승 다 해주면은 3의 2승이 나옵니다. 3의 제곱이란 얘기죠. 그래서 답은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게 세제곱근 하다가 다시 루트를 해주는 거니까 64에 먼저 루트니까 2분의 1승이죠. 거기에 다시 또 3분의 1승을 또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4에 6분의 1승이죠. 근데 64는 2의 6승이에요. 그래서 2의 6 곱하기 6분의 1승 또 해주는 거니까 2의 1승이 돼서 답이 2가 되는 겁니다. 자, 아주 뭐 별거 아닌 거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C에서는요, 역시 우리 math.h를 해두면요, 거듭제곱 함수가 있어요. POW입니다. 이게, 그래서 C 언어에서는요, 그래서 POW 2,5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2의 5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32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C 언어서 하는 거고요. 울프랑 알파에서는 역시 POW 2,5 해도 되고 2의 그 꺽쇠 제곱이 그 승이죠. 5승이라는 얘기죠. 계산해서 둘 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울프랑 알파에서 한번 다 계산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다 6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지수함수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A에다가 어떤 수를 이렇게 곱해줄 때 그 X를 지수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X가 변수가 되면 A가 상수이고, 그렇죠? A가 상수이고, X가 변수이면 이걸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가 여기선 0보다 커야 되고요. A가 또 1이 아니어야 됩니다. 1이면 뭐 아무리 곱해줘도 계속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녀석이 되고요. A가 1보다 작으면 여기 그림은 그리지 않지만 이렇게 감소하는 녀석이 되죠. X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게 울프람 알파로 이렇게 플롯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플롯 2의 꺽쇠 x하고 x 이퀄 마이너스 5에서 점점 5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5에서 5까지라는 뜻이에요. 그 범위가 플롯하는 범위가.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지수함수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는 이게 뭐냐면 지수함수의 역함수예요. 역함수. 그래서 이게 y 이퀄 로그 ax라고 쓰죠. a가 미치고 x가 한 변수하는 녀석이죠.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a의 y승은 x란 뜻이에요. 그렇죠? 요 xi 이렇게 바꿔 놓으면 뭡니까? 지수함수가 나오죠. 그렇죠? 요거에 xi를 바꿔 쓰면 지수함수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게 그 뭡니까? 역함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a가는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똑같습니다. 지수함수의 단어가.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면요.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로그 2이면은 얘가 뭐냐면 밑이 2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x가 0.00001에서부터 10까지 그려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 증가하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조 증가하죠. 자, 로그 함수의 그 특성들은 뭐 잘 보면 알겠지만 먼저 그 밑이 a이고 a를 넣어주면 값이 1이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 보면 알겠죠? 위에 식 그렇죠? 요거 요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a의 1승이 곧 a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의 0승이 1이죠. 그러니까 로그 a의 1을 넣으면 무조건 0입니다. 여기는. 그렇죠? a의 0승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1의 로그를 쳐주면 무조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 xy는 로그 x 더하기 로그 y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익스포넨셜 x 플러스 y는 2x 곱 그러니까 ax ay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덧셈이 되겠죠. 로그가 되면요. 그렇죠? 그래서 나눗셈이 되면 이렇게 뺄셈이 됩니다. 그리고 익스포넨셜 아니 그 로그 밑에 a에다가 x의 p승을 하면 이 p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p 로그 ax 그렇죠? 그 이유를 보면 요거 지수 함수를 생각해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x의 p승을 해주면은 요것도 이렇게 값이 p가 앞으로 붙는 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밑을 C로 바꿔주고 싶다. 밑을 C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그 로그 CX에다가 로그 C 여기 오타내면 여기가 A여야 됩니다. 그렇죠? 분모가 C가 미치고 로그 A를 나눠줘야 이렇게 밑이 그 A에서 C로 바뀔 때의 그 변환되는 식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증명하지 않겠지만 요 지수 있죠, 요거 지수를 바꿔서 생각해 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교과서에 49페이지군요, 벌써. 49페이지의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렇죠? 그러면 y 이퀄 3x죠. 그 다음에 y 이퀄 로그 2분의 1 x. 이거 어떻게 그리면 돼요? 네? 어떻게 그리면 돼요?
뭐 고민할 거 없이 울프랑 아파로 사용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쵸? 요게 이제 그 미치니까 미치 2분의 1이니까 여기 0.5로 바꾸고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예, 그래서 3x하고 2분의 1 x를 그러면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이렇게 감소를 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계산하시오. 로그 3의 루트 27이에요. 그러면은 27은 저 3의 3승이거든요. 27은. 그렇죠? 3의 3승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2분의 2죠. 그래서 3의 2분의 3승이 됩니다. 2분의 3승이니까 여기 2분의 3승이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2분의 3이 나오죠. 2분의 3이. 그리고 로그 밑에 3에 다시 3이니까 1이죠. 그래서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요. 로그 3의 밑이 3입니다. 그리고 3분의 4니까 로그 3 빼기 로그 3 로그 4를 해야 되겠죠. 플러스 4 로그 3에다가 2의 2분의 1승이죠. 로그 루트 2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내보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앞에 붙은 수가 이게 로그 3의 4가 되겠어요. 4. 그래서 2를 곱해 줄 수 있죠. 더해서 덧셈은 이거는 이렇게 곱해 주는 거니까 로그 3이 되고 그 밑이 3이니까 요건 1이 되겠습니다. 됐죠? 예, 로그 함수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거 다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요,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 자연 로그는 요런 그 1 플러스 n분의 1에다가 n승을 해주고 그거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요 값이 어떤 특정 값에 수렴을 해요. 이게. 그래서 여기 2.718281 이게 무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한하고 그 값이 2.718 뭐 무한 아무런 규칙이 없는 쭉 늘어선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그 왜 이런 값이 이렇게 되는지 또 수학의 신비 중에 하나죠. 그렇죠? 원주일 파이가 3.14 이렇게 아무 규칙 없이 무한히 길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그 수를 우리가 2라 그러고 지수함수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수함수 자연지수죠. 자연지수 함수 그러면 EX라 그러고 보통 표현할 때 EXP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때 이 밑이 2인 로그 함수가 있겠죠. 요거의 역함수. 그거를 우리가 그냥 줄여서 그냥 ln이라고 그럽니다. 자연 로그 함수라고 쓰고 ln이라고 우리가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울프랑 알파에서는 이제 EXP라고 쓰던가 뭐 LN 이렇게 쓰면은 나옵니다. EXP 1 하면은 뭐 2.718쭉 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LN에 2.71828 쭉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1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긴 하지만 요 지수함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미분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유일한 함수예요. 미분했을 때 항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 로그 x를 미분하면 이게 x분의 1이라고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되는 미분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거를 봤어요. 지수 함수라는 걸 보였는데요.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분자가 1이고요. 분모가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a가 여기 그냥 a라고 쓰기도 하지만 a를 1인 경우는 우리가 표준 시그모이드 함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죠? 이쪽에 보면 뭐예요? 이쪽 끝에 양쪽 끝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죠. 그리고 변화가 급격한 건 요 근처 됩니다. 그렇죠? 0 근처, 요 근처는 0에서부터 2 근처는 변화가 있고 그보다 더 큰 녀석은 변화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에 신경망을 공부를 할 때 이게 그 변화되는 값에서 크게 벗어나는 값들이 있죠. 그것들에 의한 영향들은 줄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선형 함수잖아요. 그렇죠? 비선형 함수가 돼서 얘를 곱해주면은 선형 함수가 어떻게 돼요? 비선형이 됩니다. 비선형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바깥에서 벗어난 이 항들, 그렇죠? 요 항들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데이터 나중에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할 때 그 확실하게 그 좋은 부분을 강조해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그 결정을 해라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활성화 함수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무한대가 되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면 1의 수렴하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0으로 우리가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x가 0이면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활성화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그 인공지능 모델의 표현력을 우리가 결국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데이터들의 관계를 더 뚜렷하게 잘 보이게끔 합니다. 다음에 이제 삼각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라는 각도 단위를 쓰죠. 그렇죠? 도라는 각도 단위를. 그리고 한 바퀴 삥 돌면 360도라고 불러요. 근데 왜 360도입니까?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약속을 관습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360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이게 육진법을 쓰는 동네에서 굉장히 좋아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렇죠? 육진법. 그래서 이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뭐 시작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옛날 사람들 그 달력 있잖아요. 달력을 이렇게 딱 만들려면 커다란 원을 그리고 그다음 그걸 이렇게 잘게 쪼개요. 그렇죠? 360 단위로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360은 딱 나눠 떨어질 수 있어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1년이 36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만들어서 360으로 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그걸 계속 자르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그 옛날식 달력, 그 원시 시대의 달력,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그냥 약속이고 아무 근거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과학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이게 차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는 차원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호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호도법은요, 이게 지금 이 책 그 저 번역하신 분님이 그 저 수학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호도법이란 말은 잘 이제 안 쓰고 그냥 레디안이라고 씁니다. 라디안 단위. 라디안 단위. 그래서 이거 레디안 단위는 뭐냐면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은 요게 반지름이고요. 요게 호의 길이죠. 요게. 그렇죠? 그래서 그 반지름 나누기 호의 길이를 하나의 각도라고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호의 길이도 길이, 반지름도 길이죠. 그렇죠? 그래서 길이 나누기 길이가 돼서 단위가 없는 순수한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걸 각도로 택하는 것이 정확한 과학적인 그 단위 체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 관습적으로 몇 도 해야 더 편하죠. 그렇죠? 레디안 하면 얼뜻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레디안 하면 이게 그래서 그 원의 둘려 반경이 r인 원의 둘려는 2파이 r이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360도가 2파이 r에다가 반지름 r을 나눠줘야 돼. r이 되죠. 그러니까 2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해보면은 요거를 나눠주면 되죠. 360을 2파이로 나눠주는 것이 1 라디안이 되고, 그것이 57.2956 이렇게 쭉 떨어지는 수가 됩니다. 그렇죠? 왜 레디안 단위 호도법을 써야 되는지 알겠죠? 이게. 자, 그래서 라디안 단위는 각도의 단위는 라디안이 그 기본 단위인 것이 과학적인 그 사이언티픽 그 단위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다. 그리고 이 각도가 세타다 이렇게 부르면은요. 그러면은 요 C가 빗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변이 A이고 요 높이가 B입니다.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C분의 B,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 이렇게 되죠. 여기 지금 내가 표현이 안 됐지만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돼서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 그 각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B가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각도가 0이 되면은 사인 세타는 0이 됩니다. 그리고 A가 C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점점 이게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0도 그저 0이 될 때, 각도가 0이 될 때 코사인 세타는 1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각도가 0일 때 사인 세타는 0이고 코사인 세타는 0이고 따라서 탄젠트 세타도 0이 됩니다. 90도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90도가 되면은 사인 세타는 1이 되고 코사인 세타는 0이 됩니다.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분모가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탄젠트는요. 자, 그래서 뭐 각도에 각각 여러 가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하진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 30도인 경우 6분의 파이인 경우에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거, 탄젠트 45도는 뭐 1이라는 거, 뭐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인 세타는 30도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 60도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울프라 알파에서는 이제 사인 60 이렇게 해서도 알아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나누기 3 이렇게 해도 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라디안 단위를 사용해서 그 울프라 알파에서도 생각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또 하지만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은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공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레디안 호도법을 바꿔라 이거죠. 90도, 60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360도가 2파이라는 거죠. 그렇죠? 90도는 그래서 4분의 파이 이렇게 2분의 파이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60도는 아까 봤죠? 3분의 1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240도는 3분의 4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327도는 어떻게 됩니까? 180분의 327 이렇게 돼서 이게 60분의 109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세타 값이 다음과 같을 때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시오 합니다. 이거 다 하진 않겠죠? 6분의 파이가 어떻게 30도였죠? 그래서 사인이 얼마? 2분의 1.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그쵸? 그 다음에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는 어떻게 됩니까? 예, 루트 3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는 공식 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3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루트 8이죠. 그러니까 이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오버 3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좀 더 건너뛴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뭐 그렇죠.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다 되겠습니다. 다음에 절대값과 유클리드 거리, 요거는 우리 절대값 취하는 건 다 알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유클리드 거리 구하는 것도 알죠? 그렇죠? 두 점에 x좌표는 x좌표까지 빼서 제곱하고 y제곱 더하기 제곱. 이게 뭐예요?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 그거죠.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구해서 요 d를 구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그 덩어리가 있습니다. 신문, 뭐 광고 잡지, 주간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것들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해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카테고리를 이렇게 할 때 정량화해야 되죠. 이것과 이거의 그 소위 말해서 상관성이 가깝냐 뭐냐 이것들 할 때 우리가 정량화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 식의 절대값을 구하시오. 요거 다 했죠? 예, 그래서 이거 뭐 x가 3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을 풀면은 3이 작으니까 3-x 이렇게 써야 되겠죠. 아니 x 그쵸? x가 3보다 작으니까 x가 3보다 크면은 뭐예요? 그냥 x-3을 해도 되죠. 자, 두 점 사이 걸으세요. 이건 뭐냐면 1차원이면 그냥 2를 빼주면 되죠. 그리고 절대값 내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거리가 5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 이제 유클리드 거리를 제대로 내야 되겠죠. 그래서 x 차가 5죠. 그 다음에 y 차가 3이죠. 그래서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면 그 값이 34가 되죠. 그래서 루트 34가 됩니다. 요거는 3차원이니까 아까 공식은 없지만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x 빼면은 2가 되죠. 그래서 y 차는 3. 그 다음에 g 차도 2가 되죠. 그래서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2제곱 하면은 17이죠. 그래서 루트 17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열입니다. 수열은 이게 수의 말 그대로 나열하는 거죠. 수를 나열하는 건데 그냥 그냥 이렇게 쭉 펼쳐놓은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규칙이 있게 수를 나열했을 때 그걸 우리가 수열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게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수열이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등차는 등이 같다는 뜻이죠. 차가 똑같은 수열입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an-1 더하기 d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차가 언제나 d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a의 n은 a 1입니다. 이걸 우리가 초항이라고 부르고 플러스 n-1 d 이렇게 쓰죠. 그렇죠? 이 초항이 되고 d가 등차가 됩니다. 등차. 혹은 뭐 공차라는 말도 우리가 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되고 이 수열의 합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등 b는요 항상 b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an-의 분모고 an이 분모는 r이 언제나 똑같다 이 말. 그 얘기는 뭐냐면 an은 r 곱하기 a의 n-1이다 이 말이죠.
그걸 쭉 쓰면은 초항 AN에다가 R을 n-1번 곱하면은 n이 되는 겁니다. 그쵸? 예, 이것도 합은 SN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합니다. 이게 뭐 증명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때 요거 R이 1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뭐 당연한 내용이죠. 합은 우리 유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R이 1이면은 그냥 NA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시그마 기호 있죠? 시그마 기호 요거는 이렇게 쭉 시그마 K고 K가 1서부터 N이더라.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부터 쭉 다 더할 때 그걸 우리가 시그마 K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게 합을 줄여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합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2분의 n-1승 이렇게 됩니다. 저 나중에 우리가 인공지능 공부할 때 보면 알겠지만 요게 입력 값이고 거기에 이제 그 뉴런 YS에다가 둡니다. 그러면은 그 X에다가 요 그 가중치 W1을 이렇게 곱해줘서 그 Y 값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Y는 그 B가 바이어스고 그 다음에 X1 W1 더하기 X2 곱하기 W2 쭉 해서 XN 곱하기 WN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 기호로 이렇게 쓰면 시그마 K 이퀄 1서부터 N까지 하고 XK, WK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유론에다가 이렇게 볼 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그래서 초항이 1이죠. 초항이 1이고 그 다음에 1과 3의 차이가 뭡니까? 2죠. 그래서 1 플러스 n-1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2n-1이 되겠죠. 초항이 2고 공차가 마이너스 2, 항의 개수가 10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죠. 그렇죠? 아까 구한 공식이 있었죠. 초항 알고 있고 공차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총 10개니까 1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이 분모가 있고 항의 개수가 10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초항이 2이고 그 다음에 11대 10번째일 때 값이 마이너스 16이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70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세 번째 보면 등비수율이죠. 그래서 초항이 3이죠. 그리고 3에다가 또 3을 곱해주면 9죠. 9에다 또 3을 곱하면 27이죠. 그러니까 3에다가 3의 n-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의 n승이 되겠죠. 자, 끝에 시간 관계상 뒤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직접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공식들도 외우고요. 그렇죠? 내가 요게 그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거 시그마 K 공식은 했잖아요. K 제곱 공식도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6분의 1에 n-1 2n 플러스 1 요거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풀어서 정리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수학 저 초중 수학 다 다루네요. 집합이죠, 집합. 집합은 우리 특정 조건에 맞는 원소들을 우리가 모았을 때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는 녀석이고 집합은 우리가 보통 대문자 A, B, C로 표현하고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집합의 원소들은 소문자 A, B, C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집합의 요소는 이렇게 A 하고 요 기호를 쓰면은 그 소문자 A가 대문자 A 집합의 원소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해 주죠. 그래서 공통이 되는 거를 우리가 교집합, 둘을 다 더한 것을 우리가 합집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연습 문제도 한번 봅시다. 집합을 원소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X집
이퀄 9죠. 그러면 이게 뭐였어요? 마이너스 3과 3이었죠. 아까 봤던 거고. 12는 x는 12의 양의 약수더라. 그러면 뭡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죠. 그 집합 A, B가 있어요. 그러면 교집합을 구하겠습니다. 교집합할 때 공통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4, 5, 6이 공통인가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4, 5, 6이 되겠죠. 합집합은 뭐겠습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첨단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최첨단 기술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거 한번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 용어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울프랑 알파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이게 sqrt 그쵸? pow 그다음에 함수 플롯하는 거, 그다음에 지수 함수 자연 로그 함수, 그다음에 미분할 때 diff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삼각함수 계산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D가 빠졌네요.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 미분한 내용이죠. 예, 이게 벌써 56분이 됐네요. 예, 한 챕터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일주일 분량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예, 몰아서 쉴 새임 없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PPT로 공부하니까 아무래도 불편한데 여러분들 교재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교재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는 교재의 2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요, 뭐 수학 문제 풀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딥러닝에서 이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 작성을 해서 이 클래스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강의 시작하면서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 강의에 개선점이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개선점을 꼭 의견이 있는 학생은 보내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